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이제 가이드 맡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저는 강남대인보상부 홍선기 과장입니다. 저는 단계초등학교 3학년 홍준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께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아들이랑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준서가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 그리스 로마시나 한국사, 세계사 여러 책을 많이 보고 관심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 훌륭합니다. 네. 여주는 왕과 왕비의 기운이 서려 있는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여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볼 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장소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종대왕릉 영릉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는 황포 돛대나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명성황후 생각, 이런 순서로 저희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네, 도심 속 역사. 출발! 가보시죠. 여주가 왕과 왕비의 도시라는 게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효종대왕릉도 바로 요 근처에 있거든요. 왕뿐만 아니라 왕비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태종의 아내이자 세종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라고 있거든요. 원경왕후가 여기 출신이고, 네. 장희빈에게 되게 어려움을 당했던 인현왕후 있잖아요. 네. 인현왕후도 바로 여주 출신입니다. 현대사 쪽으로 오면 더 유명한 인물이 바로 명성왕후. 아, 네. 명성황후. 왕비들은 예. 다 여주에서 태어나면 다 왕비가 되는 거죠. 워낙에 터가 좋고 귀한 땅이다 보니까 쌀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 볼 장소는 바로 세종대왕릉 영릉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모셔진 네. 장소가 바로 그 세종대왕릉 영릉이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의 몇 대 왕인지 알아? 4대? 오! 어떻게 오. 알았어? 맞아요? 태종, 태세. 오, 맞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최고로 가장 훌륭한 인물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말이 나오셨는데 실제로는 고기만 먹었고. 고기를 많이 먹었고 이 체격도 매우 강호동 씨 같은 그런 예, 이미지. 예. 세종대왕 하면 한글만 알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종대왕이 뛰어난 과학기술의 업적도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혼천입니다. 이 혼천에는 오행성, 추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위치를 관측하는 천체기구였어요. 이거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만원짜리가 없어서. 예, 제가 마침 있네요. 이게 세종대왕이고 뒤에 보니까 온천. 혼천이가 오. 실제로 있습니다. 아빠가 1,000원짜리만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만원짜리를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받지. 지폐 받지 10,000원짜리 지폐.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네, 이거를 통해서 당시에 천체를 관측했던 것을 네.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의 메인 업적이었다라는 이 과학기술 발전, 그것을 상징하는 혼천이가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천체를 관측하는 게 조심스러운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따자면 그 국가 해침 산업, 과학기술 예. 역량의 그것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어야 돼요. 중국에서 너 뭐야, 그거는 우리가 알려주는 걸 니네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큰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의 측정이라든가 혹은 이 하늘을 연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준서야, 퀴즈. 이것을 아무리 세종대왕이 뛰어났어도 세종대왕 혼자 이걸 다 연구하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세종대왕과 같이 했던 뛰어난 기술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 오! 아버님 진짜 천재입니다. 장영실은 실제로 노비 출신이었어요. 아, 맞아요. 세종대왕은 인재를 그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맞아. 그냥 본인이 계속 가이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세종대왕이 뛰어났던 것은 다른 여러 업적보다도 천대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천민 출신이지만 얼마든지 너의 능력을 한번 다 펼쳐봐라고 해서 기회를 줄 수 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시고,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이런 걸 만들거나 이런 과학적인 그런 손재주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매우 뛰어났었다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자경루입니다. 실제 근데 자경루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문제는 이 자경루는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 아예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 못 쓰게 됩니까? 그때 장영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장영실만 그쵸. 장영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장영실이 없으니까 이걸 수리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그러면 능력이 뛰어나고 네. 세종대왕한테는 정말 과학적인 큰 친구이자 파트너였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소헌왕후와 세종대왕의 합장내입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합장내입니다. 그럼 그 전에 왕비랑 왕이랑 따로 네, 보통 있더라도 본분이 두 개거든요. 뭐 대표적인 그 본분 두 개가 공민왕 고려 말에 같이 있는 형태였는데 저렇게 합장능은 이렇게 최초였습니다. 원래 이 세종대왕 능은요, 지금의 서울 내곡동 근처, 자신의 아버지 태종묘 근처에 본인이 묻히고 싶어 했어요. 어떤 풍수가가 나와서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 정했다가는 왕의 첫째 아들 적장자가 죽을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왕능터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일찍 죽고 이거 대가 끊긴다 막 이러한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구나 나는 아버지 근처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묻혀 계셨어요. 그 아들이 문종인데 첫째 아들이거든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단종이 자신의 작은아버지에게 세조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세조 역시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진짜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된 거죠. 예전에 그 풍수지리가가 얘기한 거를 네.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로 그 터가 그렇게 되나 보다 해서 실제로 여기에 옮겨지게 된 것은 세조 다음 왕이 예종이거든요. 예종 1년 때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준서야. 조선시대에 한양 말고 내륙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는지 알아? 나 모르겠는데. 충주야. 바로 그 당시에는 충주와 청주가 가장 큰 도시여서 그랬거든요. 네네. 특히 충주 같은 데는 내륙 수은 교통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세금은 주로 쌀로 많이 걸었거든요. 네네. 걷게 되면 거기에 배를 띄워서 바로 한양까지 왔기 때문에 내륙에서 제일 큰 도시가 충주였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주는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예, 예. 또 물자를 교류하는 그런 거에 가장 중심지였었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와, 이런 배 오래간만에 타네요. 흔들거리기도 하고. 네, 옛날 느낌도 나죠. 네. 왜 황포도배라고 하냐면 네. 황색의 네. 돛을 달았기 때문에 황포도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기에는 네. 그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나라에 4대 나루터가 있습니다. 네. 그 여주에 2개가 있는데 이포, 조포. 이포모? 네,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거기 예. 이포예요. 아, 예. 네, 그리고 조포라는 데도 있고 이 2개가 서울에 있는데 마포, 마지막으로 광나루. 네. 이 일대가 그 우리가 알려진 4대 나루터거든요. 육로가 이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주로 강을 이용했겠네요. 이 육로로 하면 소로 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충주 쪽에서 시작돼서 바람만 잘 맞으면 뭐 하루 이틀이면 그 배가 바로 여주가 그러면 정말 물류나 교통에 그쵸. 중요한 한 1만 대 정도가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연간. 이 주변 광경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이게 서울 쪽에 있는 한강변과는 완전 좀 다른 느낌을 와. 이게 약간 구름다리 같은 와우. 거예요. 칠륵사가 있어서 여기가 맞아요. 이제 네, 아마 국립공원처럼 유지가 고정- 됐을 예. 것 같아요. 신륵사는 그 원효대사가 신라 진평왕 때 지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큰 강변에 지어진 사찰이다 보니까 가장 강변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사찰이 바로 이 신륵사입니다. 이런 멋있는 절벽 위에다가 저렇게 네.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진짜 너무 이쁘네. 여주가 네. 왕과 왕비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네. 왕비의 도시거든요. 조선시대의 왕비 중에 총 11명이 와. 다 여주 출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인물이? 명성황후? 맞아요. 저희는 지금 명성황후 생가터에 와 있습니다.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께서 어린 시절 사셨다면 바로 그 생가입니다. 아, 어린 시절 집이에요? 네, 어린 시절. 라고 해서 되게 네.
황후라니까 네. 엄청 거대하거나 화려할 줄 알았는데 있어요. 소박한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선택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명성황후께서는 되게 유력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그가 왕후가 되는데 더 도움을 줬습니다. 사돈이 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게 돼버리면 오히려 너무 컨트롤하기 어렵다. 미천한 가문까지는 아니지만 그 세도가랑은 거리가 좀 많았던 명성황후께서 왕비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렇게 흥선덕의 왕후가 되었던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았어요. 조금 이렇게 권력이 적은, 그 맞습니다. 힘이 좀 적은, 컨트롤하기 쉬운 가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여기가 명성황후 생가터라고 했잖아. 명성황후는 여기 몇 살까지 살았을까? 한 20살? 20살? 아니야. 15살? 조금 더 늦춰. 8살? 맞아. 8살. 8살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지금 준서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까지 살았던 살. 것이고 15, 16살 때쯤에 결혼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한 15살에도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 28 청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흔히 알고 있는 춘향전이나 이런 것도 보면 네. 다 10대 중반대야. 네. 15, 6, 7 이 정도 때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던. 집에 있는 형아를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지. 시아버지랑 정말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성황후랑 흥선대원군이랑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었던 첫 번째는 일단 성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명성황후께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항문이 막히는 태어난 좀 아이가. 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흥선께서 산삼을 다려 먹어요. 네.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면서 더 안 좋아지고 아이를 잃게 돼요. 명성황후께서 아이를 이렇게 못 낳게 되자 고종 내 아들의 자식도 누가 낳아줄래? 누가 없니? 막 이렇게 이제 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 사이는 극도로 더 벌어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그 사이에 명성황후가 있었겠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는 흥선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은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원래 아내 이기는 남편이 있나요? 이 지금은 세상에? 없죠. 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예.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뭐 명성황후가 그 당시에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러한 논쟁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명성황후를 일본의 그것도 자객들이 와서 시해를 했던 것은 국민 전체를 시해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안타까운 우리의 그렇죠. 아픈 국제적인 역사였죠. 정세의 아픔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아드님과 함께 요즘서 역사통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랑 이렇게 단둘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 준서가 커 나가는데 오늘의 이 좋은 추억이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빠랑 단둘이 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잘 몰랐던 역사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조심소 역사 투어 안녕!